그러니까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앞으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결론이겠죠. 자, 다시 공감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팬데믹의 상황이라는 것은 점점 더 우리만, 너희들은 모르겠어, 우리는 살아야겠어, 그리고 다르게 생긴 사람,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안 되겠어.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팬데믹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말해서 포스트 팬데믹 하게 한 상황에서 정치는 점점 더 국가주의로 갈 것이고, 경제는 점점 더 보호무역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자기 안으로 움츠려지는 거죠. 그동안에 인류가 발전했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이에요. 일종의 공감의 구심력이 막 크게 작동하는 시기예요, 지금. 자, 그때 공감의 구심력, 원심력을 생각해 보시면 공감이 되게 중요한 이슈라는 거 아시겠죠? 자, 공감의 3단계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친구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격리된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 정서가 막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너무 안쓰러워요. 그죠? 공감 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혐오. 거기서부터 친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죠. 왜냐면 그러면 걸릴 수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만나게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친했던 친구를 잠시 거리를 두고 싶어요. 그죠? 이 두 가지 감정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공감입니다. 이 친구를 만나지 않으면서도, 이런 거죠. 제일 좋은 거는 만나지 않으면서도 그 친구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의 해결책이 사실 공감이죠. 공감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만나지 않고도, 거리를 두면서도 사실은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공감입니다. 역지사지를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이입도 해보는 거죠. 자, 이게 우리 팬데믹 한 상황에서 이모데믹을, 혐오와 배제, 타자에 대한 혐오와 배제, 경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타자에 대한 공감밖에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메르스 때 순창에 있는 장덕 마을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메르스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저 동네에. 그러다 보니까 며칠 동안 그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막 전국에서 막 뭐 라면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이제 일부 통로를 통해서만 음식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 동네가 아주 그 상황에서 메르스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경험했던 거죠. 그분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확진자들을 낙인을 찍지 마라. 우리 동네가 그렇게 봉쇄를 당해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겠더라. 그러면서 힘내라 라고 공감력을 발휘하신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여러분 달빛 동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구에 확진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대구와 광주는 여러분 지역 라이벌이라고 해요. 지역적인 색이 아주 강하고 서로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광주에 있는 분들이 대구를 돕기 시작합니다. 대구 의료진에게 장어 덮밥인가요? 그걸 보내고 응원하고 우리 동맹을 맺자. 달빛은 달은 대구겠죠? 빛은 빛골 광주겠죠? 그래서 서로 일종의 연합을 맺어서 서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들을 광주에서 치료해줬죠. 되게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자, 이것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자 하는 공감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체로 이러지 않습니다. 대체로 우리 들어오지 마라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거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죠. 이 사진은 호주에서 동양인들에 대해서 야, 니들이 바이러스야 그러면서 막 돌 던지고 막 때리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그러면서 저 동양인들이 나오죠. 옆에 보면 호주 사람들도 같이 일종의 동참하고 있어요. 그래, 너희 입장이라면 정말 지금 이 순간에 너무 괴롭겠구나. 우리가 나서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공감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 캠페인에 대해서 취지에는 100% 당연히 동의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필요하고요. 자, 근데
저는 조금 이 용어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그죠? 공감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타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서로 좁히는 일이에요. 원래 사회적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대해서 우리 집단과 다른 집단이 얼마나 친밀한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용어를 썼어요. 사회적 거리가 좁다는 것은 서로 친밀하고 서로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사회적 거리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약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의 어떤 전염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물리적 거리를 두는 거죠.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마스크 쓰고 서로 이야기하면 걸리지 않아요. 이거는 사회적 거리가 아니라 물리적 거리죠. 자, 우리는 오히려 사실은 이 물리적 거리는 넓히면서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방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노인들에 대한 얘기예요. 소외 당한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죽겠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들을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해서 찾아가지 않는다면 이분들 정말 힘든 거죠.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게 하는 심리적인 어떤 상태는 없거든요.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빨리 벗어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물리적 거리를 두면서라도 그 사회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고안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들을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용어를 이제는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지금 그냥 거리두기라고 얘기하거나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WHO는 공식적으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를 쓰자라고 제안하기도 했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은 의도적으로도 우리는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강연에서 얘기했던 사회적 지능을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서로 만나면 안 되는데요. 서로 거리가 좁게 있으면 안 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죠. 여러분 SNS를 보세요. 우리의 과학기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과학기술을 활용하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접촉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 사람의 어떤 건강 상태, 그 사람의 경제 상태를 더 높게 해줄 수 있는, 더 개선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도 과학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팬지는요,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만져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서로 만지지 않고도, 터치하지 않고도, 실제로 학교에 학생이 오지 않고도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 과학기술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이 그걸 작동하게 하는 거죠. 가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비대면 관련된 온라인 툴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정신적으로 우리가 공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자국민주의, 그 다음에 보호무역, 그 다음에 새로운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막 발흥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근데 결국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감이에요. 근데 공감을 하지 않으면, 공감의 반경을 유지하거나 더 넓히지 않으면 우리 인류에게 해답이 없는 거죠. 우리 인류는 바이러스에 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이 어쩌면 우리 인류에게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해요. 어떤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인류 전체의 공동의 적이 생긴 거죠. 무슨 아시아와 이 유럽 간의 갈등이 아니라 사실은 공동의 적이에요. 우리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만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우리 여행 못 갑니다. 해외여행 못 가요. 미국이, 유럽이 계속해서 확진자들을 양산해낼 때 우리만 잘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결국 공감